오봉이 쟁반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쟁반집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렇게 와닿지가 않고 배부르게 만족하고 그럼요. 1일차를 다 해결할 수 있게끔 한상 차림을 네네. 해주겠다라는 어떤 컨셉이 녹아져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치? 네, 그런 뜻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소주를 따라오는지 음. 소주가 따라오면 내가 소주를 한 잔 먹을 거고 안 따라오면 밥만 먹고 나 그냥 바로 갈 수도 있어. 저기 고량주를 준비했는데? 소주, 제가 소주. 농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창업박람회의 창도입니다. 오늘은 낙지볶음하고 보쌈을 병합해서 만든 브랜드, 아마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오봉집. 이 브랜드에 대한 정체성이나 갖고 있는 장점, 또 약점이 무엇인지 솔직 담백하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봉집 좋은 음식 드림 대표이사 안광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촬영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서로 존칭을 쓰다 보면 솔직한 이야기를 못 끌어낼 것 같아서 네네네. 저희가 이제 사적으로도 알고 있는 형님 동생 사이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좀 네네네. 편하게 네네네. 내가 계속 존댓말 쓰면 불편할 거 아니야. 네. 저는 뭐 좋습니다. 낙보, 낙지, 보쌈. 네네. 여태까지 낙지 전문집이 있었고 그렇죠. 이제 보쌈 전문집이 있었고 네. 이거는 한상 차림으로 해서 낙지와 보쌈을 콜라보해서 지금 브랜드가 나온 거죠. 맞습니다. 네. 제가 오봉집이란 브랜드를 기획하고 생각했던 그 시기가 2000년 한 3월달, 4월달쯤이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외식업에서 가장 힘든 때라고 말해도 의심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때 코로나 때였고 여지껏 식당을 9시까지만 하고 2명을 제한하고 4명을 그치. 제한하고 그리고 10시니 9시니 하던 시기가 뭐 옛날에 그 통금 시대도 아니고 그런 시기에 오봉집을 만들게 되었고 왜 그때 오봉집에 낙지와 보쌈의 콜라보를 만들었고 했냐면은 9시에 문을 닫으면 보통 우리가 이제 직장이 퇴근을 하고 7시부터 저녁 식사하고 술자리가 시작되거든요. 그럼 자리를 가면은 1시간 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녁 시간이 없으니까 점심에 확실하게 매출을 가져갈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자 해가지고 제가 이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식당을 많이 다니고 금액대를 막론하고 두루두루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근데 지난 날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점심에 폭발성이 있었던 게 낙지볶음이잖아요. 그렇지. 이제 식사 메뉴가 되니까. 네, 옛날에 무교동 낙지 요런 한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유행을 했더라면은 2000년대 초반에서 2010년도 초반까지 유행했던 게 직화. 짧은 시간에 확 볶아내서 드라이한 낙지볶음 그런 게 좀 유행을 했는데 그때 2020년 당시에 다시 그거를 리바이벌 하려고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그때가 이제 코로나 한참 네네네. 가장 심할 때 맞아요. 그거를 기회로 전환을 시킨 거네요, 어떻게 보면. 기회로 전환을 시켰지만 있는 매장이었고 그 매장이 적자가 나고 월세를 못 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거의 안 하고 간판도 프렉스라 그러죠. 싼 그게 거. 약간 시그니처처럼 돼버렸어요. 네, 맞아요. 우리 이제 국도변 가다 보면은 이제 사장님 얼굴을 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얼굴을 걸면서까지 프라이드가 있다라는 표시거든요. 근데 그게 좀 너무 좋았어요. 저는 막 이렇게 꾸미고 기교 있는 게 아니라 내려놓은 그 간판들이 저희 마음속에는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부터 식당을 해보셨어요. 그런 추억과 모티브를 삼아서 어머니 얼굴을 넣고 거기다 이제 낙지볶음을 넣는데 그거 하나로는 좀 부족하니까 여기다 보쌈도 넣자 해서 보쌈을 넣었지만 사실 그 오봉집이 낙지보쌈의 원조는 아니에요. 저 지방의 어떤 노포들이나 알려지지 않은 집들 보면은 보쌈과 낙지볶음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300호점이 되면서 낙지복삼의 선두주자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지만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 있던 메뉴를 확산을 시킨 겁니다. 어쨌든 네. 지금 어봉집으로 지금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잖아, 네네. 솔직하게. 네네네. 어? 이 카테고리에서는 1등을 달리고 있고. 아, 네네. 뭐 너무 겸손하지 않아도 돼요. 아, 네. 아, 이렇게 당연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유도해 주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초심 잃지 않고. 네. 그러면 이 어봉집 시그니처는 뭐야? 오봉집의 시그니처는 오봉 스페셜이고요. 한 상에 다 주는 거예요. 그때 오봉 스페셜을 만들게 된 계기가 저녁이 없잖아요. 9시에 닫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사와 술을 같이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빨리 나와야 되는 거. 제가 키포인트를 잡은 게 점심시간이 1시간이잖아요. 30분 안에 다 먹고 30분은 쉬던가 커피 한 잔 해야 되던가 그런 쪽으로 많이 포인트를 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한상 차림으로 4명이 와도 그것만 시키면 다 술안주하고 2시간 만에 끝낼 수 있게 오로지 코로나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봉집이라고 한 이유는 특별하게 있어? 오봉이 쟁반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쟁반집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렇게 와닿지가 않고 배부르게 만족하고 그럼요. 일일차를 다 해결할 수 있게끔 한상 차림을 네네. 해주겠다라는 어떤 컨셉이 녹아져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그치? 네, 그런 뜻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냥 한 큐에 그냥 끝내자 그런 거예요. 반찬이랑 메인이랑 다 나오고 이제 서빙은 술하고 물만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 뭐 코스니 뭐니 하는데 그거 저는 그런데 안 가거든요. 단번에 다 갖고 오라 그러지. 파인다이닝 이런 데도 가도 2시간 동안 못 먹겠어요. 이게 한국인의 DNA 소울이 오봉집 한상 테이블에 다 녹아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간판도 플렉스 간판으로 해서 맞아요. 지금 거기 계신 분이 누구시지? 저희 어머님이죠. 네. 우리가 가족은 건드는 거 아니라고. 그렇죠. 내가 네네. 그만큼 자신 있다, 속이지 않겠다. 네. 건강한 한 끼를 제공을 하겠다. 이게 어머니 사진 한 장에도 다 녹아 있는 거네. 그러면 창업비나 창업 형태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저희는 일단은 가맹비가 1,000만 원이고요. 교육비가 500만 원이고 보통 점포비는 저희가 어떻게 측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치, 보증금 권리금은 이제 그럼. 가맹점 사장님들이 정하는 거니까 대신에 너무 자리가 빠지고 이런 데는 좀 필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메인 먹자 상권에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또 고매출 매장들 보면은 오히려 주거 상권인 데들이 꽤 많이 고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 상권이 없는 골목에 있는 데만 제외하고는 웬만하면은 그 주변에 저희 매장이 없으면은 출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점포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한 30평 기준으로 전부 올공사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면은 다 해야 되지만 좀 기존에 있던 게 좀 있으면은 그래도 많이 살려드리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규 창업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업변 창업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업변 창업의 범위. 그러면은 내가 하던 거에서 집기 설비도 같이 쓰고 뭐 직화기만 넣고 간판만 가면 되냐? 그건 안 되죠. 왜냐면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있으니까 그 분위기는 살려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30평에 한 1억 정도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한 5천은 들어가요. 그 업변도. 좀 완전히 정도. 간판만 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정도는. 내부에 안 해도 되는 건 걸러서 하지 말고 뭐 네. 천장 바닥 같은 경우는 그럼요. 살리더라도 네, 살리더라도 이 오봉집만의 네네네. 컨셉을 하기 위해서는 네. 30평 기준으로 네네. 업변이라도 한 5천 그렇죠. 정도 절반은 들어간다. 들어가죠. 뭐 정말 깔끔한 데 있어요. 뭐 새로 했는데 6개월 만에 폐점해서 그런 데들은 좀 예외는 두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오래됐는데 안에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손님들이 알아요 다. 그렇죠. 그럼 올공사를 했을 때는 얼마 들어가? 30평. 맥스 다 하면 한 1억에서 1억 3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억 플러스 마이너스 보는 게 맞더라고. 네네네. 30평 정도. 맞아요. 그 정도 들어요. 이제 여기서 제가 왜 이 금액을 더 정확하게 찍고 넘어가냐 하면 네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야 니네들 인테리어에서 진짜 많이 남겨먹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야. 네네네. 근데 지금 300에서 350선이면 네네네. 사실은 이거는 실비거든. 저희가 감리도 하고 있어요.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저희가 가서 봐주는 것까지 할 테니까 평당 뭐 20만 원, 30만 원 그 정도 금액만 주세요. 그렇게도 가능해요. 근데 감리를 하면은 그분들과 얼마에 계약을 하는지 저는 몰라요. 되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김없이 이상해요. 당연하지. 근데 그거는 백도가 안 돼. 우리가 감리를 하더라도 마지막 보면은 저렇다고? 그 싼 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맹점 사장님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 네. 사람들한테 네. 인테리어 맡겼다가 다 조심해야 돼요. 그럼 하자 말도 생겨갖고 못해. 맞아요. 저희는 이 똑같은 걸 수백 개를 해왔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차라리 좀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믿고 신뢰하고 진행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로얄티는? 로열티가 지금 2%입니다. 매출이 2%인데 배달 매출은 안 받고 있어요. 그리고 보쌈 수육도 매장에서 삶지. 네. 낙지도 다듬고. 직화 웍 돌려야 되고. 네네네, 맞아요. 이게 노동 강도가 나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 저도 낙지를 만들어서 납품하고 싶고요. 보쌈도 다 익혀서 납품하고 싶어요.
다 해봤어요. 수없이 많은 샘플 테스트를 하고 보쌈을 삶아서도 진공 쳐서 납품을 받아서 해보고 수비드도 해보고. 근데 왜 우리 보쌈 맛집 노포들 가보면은 이제 막 나온 따뜻한 윤기 잘 흐르고 네, 그런 부드러움, 감기는 감칠맛 이런 것들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가장 1순위적인 맛, 입으로 느끼는 이 맛 자체를 본사에서 정확하게 그거에 대한 퀄리티는 포기를 못한다. 그래, 어쨌든 가맹점이 장사가 잘 되려면 소비자가 찾아와서 만족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해하겠어. 그러면 매장의 원가율은 몇 프로 정도 나와? 36%에서 45% 사이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와이드하게 말씀드리냐면은 일단은 첫째로 사장님이 상주하느냐 상주 안 하느냐. 사장님이 상주하면 40%가 절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장님이 자연적으로 원가율 체크를 굉장히 예민하게 많이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느슨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코스트를 따질 때 매장에 계신 분들의 식사까지는 따지지 않거든요. 그거는 판관비로 들어가지. 그렇죠. 근데 가맹점 사장님들은 식자재를 사용한 게 원가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45% 나온 데는 어김없이 오토 매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원칙적으로 본사에서 원하는 이 시스템대로만 따라와 주면 36%에서 37%가 이제 그 정도가 맞춰요. 나와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매장이 한 300군데 가까이 되잖아. 네네네. 점주님들이 노동 강도가 심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어? 뭐 있겠죠. 뭐 저희도 인정해요. 노동 강도가 심하다 인정하는데 그거를 타협을 하면 또 그 본질을 좀 잃는 게 되는 거고, 저희도 뭐 직화하기도 기계로 바꿨고 면 끓인 것도 누들 기계로 바꿨고 좀 하는데 맛은 없습니다. 절대 퀄리티는 네. 포기를 못할 그러는 네네. 순간에 네. 오봉집의 아이덴티티는 무너지기 네.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제 오봉집의 우리나라 확장성을 어느 정도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저희가 현재 298개로 오픈했고요. 곧 300호점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 더 크게는 어렵다고 봐요. 여기서 뭐 300개 했으니까 이제 500개 가자. 이거는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검토하지도 않고 결국에는 또 이제 상권을 지켜주겠다, 네, 제살깎게 철저하게. 먹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더 해야 뭐 50개, 100개 그 정도고 계속 이제 마케팅도 하면서 물론 뭐 삶는 게 어렵고 뭐 볶는 게 어렵지만 그거를 잘 할 수 있게끔 유지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매니지먼트를 해주면서 계속 오래오래 롱런 하는 게 저희가 바라는 목표죠. 그러면 자, 오봉집의 수명은? 한 30년? 그러니까 네. 이제 장기적으로 네. 확장은 어느 정도 됐고 들어갈 만한 우리나라 상권에는 입지에 어느 정도 네네. 들어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분들에 대한 매출 보장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네. 이거는 30년, 40년 뭐 이렇게 제 희망사항이에요. 사실은 뭐 웃기고 있네 이럴 수도 있어요. 아, 뭐 그렇지 않지. 묻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오봉집 이제 성장기 꺾이고 이제 하락기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팔아야 되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여지껏 그래 왔으니까 대한민국 프랜차이즈가 뭐 2년 넘으면은 뭐 잘하는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 왔고, 근데 그렇지 않은 브랜드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렇지 않은 브랜드들의 어떤 히스토리나 그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 제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각 회사의 대표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회사를 끌고 가냐에 따라 갖고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 우리 이제 안 대표가 진짜 30년, 50년 가는 브랜드를 만들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네네. 포기하지 않으면 나는 간다라고 보거든. 그럼요. 네. 이게 확실한 저의 의지고 저희 회사의 의지고 모든 가맹점 사장님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식재료는 어떤 형태로 유통을 시켜주고 있어? 소스 같은 경우에는 탕 소스 그리고 볶음 소스 각종 뭐 디핑 소스 이렇게 나눠져 있고, 고기랑 낙지는 그 원물로 납품해 드리고 있습니다. 배송은 뭐 수도권 같은 경우에 당일 배송이고요. 아. 경상권부터는 주 3일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점당 매출들이 어떻게 되지? 점당 매출이 1억 7천도 있고요. 어. 2천만 원대도 있어요. 그럼 평균? 평균 한 5천에서 6천. 그건 그 굉장히 정도 높은 거지. 그러니까 뭐 2천만 원 매출도 있지만 평균 매출이 5, 6천이 나오는 건 8천 이상 매출이 나오는 데가 꽤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매장 수가 300개 가까이 되는데 네네. 평균 매출이 5천 정도 나온다면 굉장히 높은 거야. 상이 정말 잘해주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네네네. 어쩔 수 없이 또 조금 못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계시는 맞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평균 매출이 5천 정도 나온다면 굉장히 높다는 거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네네네.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몰라, 창업을 하고 싶어, 오봉집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보통 가맹점을 뭐좀 돌아다니시지 않나요? 일단 내가 본사로 전화하면 되나? 그럼요. 감사합니다. 본사로 전화하면 되고요. 또 이제 본사에서 전화하시면 이제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봉집을 창업해야 된다라고 뭐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오봉집을 창업해야 되는 이유는 저희 컨셉과 방향이 좀 독보적이지 않나.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저도 지금 직영점을 이번에 또 하나 오픈합니다. 여기도 저희 직영점이고, 저희가 지금 직영점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한 6개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 늘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직영점을 한 이유가 지금 이게 300호점 정도 되면은 직영점이라서 광고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저도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도. 네,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광석이가 직영점을 한다는 거는 네. 이제 풀오토 매장인 거잖아. 프로오토죠. 풀오토 매장인데도 수익이 나오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내가 네. 집었듯이 야 이거 노동강도 어려운 거 아니야 해도 커버가 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네네. 저희가 어떤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노동 강도가 우리가 뭐 높다고는 할 수 있지만 하다 보면은 뭐 그렇지도 않아요. 뭐 그러면 어떻게 이 300분인들이 하고 있고, 그렇지. 네, 일본에서 생판 항식을 모르는 일본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허들이 높진 않습니다. 우리가 또 솔직 담백하게 지금 사실 얘기를 했는데 그럼요, 네. 이러다 보면 정보가 좀 전달이 나한테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진짜로 30년, 50년 갈 것 같아. 제가 그 형님 바람대로 꼭 실천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오봉집에 대해서 네네. 우리 강선이하고 얘기를 이렇게 쭉 나눠봤는데 안 먹어볼 수가 없잖아. 아, 그럼요. 네, 드셔보셔야죠. 요 근래에 신메뉴가 나왔는데 그게 반응이 좋거든요. 어떤 거? 칼락지라고 지금 여기 이게 신메뉴라서 여기에는 없고, 여기 있나 보구나. 네, 여기 있어요. 칼국수 나치인가 보네. 네, 이제 약간 국물이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 비빔면 같은. 그러면 정성. 오봉 스페셜 하나랑 연포탕 하나랑 칼락지 하나랑 알겠습니다. 이게 과연 식사만 되는지 소주를 따라오는지 소주가 따라오면 내가 소주를 한 잔 먹을 거고 아, 같이 한잔 하시죠. 안 따라오면 밥만 먹고 나 그냥 바로 갈 수도 있어. 저기 고량주를 준비했는데. 아, 소주 제가 소주. 농담입니다. 오봉 스페셜. 이게 오봉입니다, 오봉. 그러면 사람들이 부족하면, 4명이 와서 네네. 밥 한 고기만 사라 하고 밥 많이 떠와서 아, 그런 거는 그냥 뭐 가맹점 사장님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또 이거잖아. 그런 맛이 있어야지 손님들도 또 공짜로 먹는 느낌이 있어야지. 아니, 소주 한 잔 그럼 좋습니다. 금방 네. 아니 누가 다 먹었어? 아니, 저 혀가 꼬였어요, 지금. 좀 진지하게 말씀해 주세요. 동생이 그러면 이유는 먼저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